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이더라고요. 네, 독도 한번 기억하시는 날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헨젤과 그레떼님이 요즘 국민들 법 공부, 경제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난리인데 시선 집중해서 경제 시간을 좀 풀어줬으면 점점점 보내셨는데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닝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고를 잠깐 해드리면 3부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인터뷰 마련이 돼 있고요. 유튜브 연장방송 경제는 김우빈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세요.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집권 3기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제이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견제 없는 권력이 위험한 건 언제든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해지면서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됐다. 이 점을 짚었었는데요. 특히 북한과 중국 사이가 지금 더 견고해지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당 대회에서 대만 통일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또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참전 가능성 등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외교부 종합감사에 나갔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중국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해서 축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네.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평가를 해주시죠. 3연임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축전을 보내는 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시황제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 정부 대 정부잖아요. 국가 대 국가. 그러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동맹 다음 단계의 어떤 강한 파트너십이다. 양국이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뭐 그 나라의 절차를 거쳐서 3연임이 결정이 됐으면 이 관계 기초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모호합니다. 이거 원론적 답변이기보다는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축전을 안 보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거꾸로 보면 안 보내면 중국이 서운하겠죠. 서운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 산념하는 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보낼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가. 거꾸로 그러니까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전망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고민을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영역에서 평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관계는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죠. 언제 보내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특검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의 주인공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대장동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 나왔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김건희 특검법 논란 때 이미 확인이 됐던 바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거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조정훈 의원의 말에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지를 남기는 말을 했어요. 국민일보 기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건희 의혹과 대장동 의혹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뭔가 말을 하면서 특검이라는 매우 날카롭고 강력하면서도 그만큼 부작용도 심한 수단이 지금 이 사건에 적합한지 그리고 시점은 적절한지 고민이다. 특검이 실제 추진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짚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를 않은 겁니다.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특검이 실제 추진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짚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패스트트랙 절차를 살펴보면 상임위 심의는 최장 180일이고 법사위 검토는 최장 90일이고 본회의 부의는 최장 6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다른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사위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90일 플러스 60일 최장 150일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속도전에 나선다 하더라도 무조건 90일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를 멈추고 손 놓고 멀거니 국회 쳐다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이 됩니다. 어허.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그건 버스 지나간 다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편 지난주 구치소에서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법원에서 아예 기자들 마이크 앞에 섰더라고요. 네. 검찰 조사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한패에도 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이 굳이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조차 없을 정도로 유동규 씨가 키 플레이어로 뛸 것이고 또 뛰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 그 말을 하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이재명 대표가 잘 아는 사이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주장을 했거든요.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폭로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정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검찰 수사는 일단 멈춤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 갖고는 검찰 수사 일단 멈춤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 순간에는 검찰 수사 올스톱을 선언할 수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형식 논리상으로 놓고 본다면 특검법이 통과됐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기정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특검법이 발동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둘러 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법이 처리되기도 전에. 그러면 재판 절차 중단하고 자 특검 결과 기다려보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특검 수사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먹힐 수 있겠느냐. 이 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JB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검이라는 칼은 민주당이 뽑았는데 민주당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층의 결속과 행동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특검이 어떤 그 간판 올리고 수사하는 일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틀에서. 네, 역풍이다님이 유동규 본부장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고, 민티님은 검찰이 진실을 찾는 건지 구실을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반면에 쇼우미님은 한동훈 장관 발언이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당 행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국회로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오늘로 예정돼 있죠.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하였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뭘까요? 어제 출근길에 이미 밝힌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결국 오늘 오전 10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그러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건 제가 볼 때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양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야 정면 대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좋은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선택지는 도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강행을 하거나 아니면 총리한테 대독을 시키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대독은 피해가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애당초 선택지는 없었다. 그냥 시정연설 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덤에 해당하는 이유일 텐데요. 덤이요? 자, 오늘 연설하는 내용은 새해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시정연설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국민 살림살이를 위해서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부탁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걸 부각시키면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피할 이유가 없다. 시정연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시정연설 내용, 다시 말해서 새해 예산안이 정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뭐가 문제인지 이걸 또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는 향후에 이런 전략을 좀 피는 게 그러면 도움이 좀 될까요? 그거야 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시정연설은 말 그대로 연설만 듣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따질 건 따지는데 그건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따진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른바 오늘 시정연설을 그대로 한다라는 대통령의 틈새 민생 전략은 나쁠 게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틈새 민생 전략일지 틈새 이미지 전략일지는 촌철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른거리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압수수색도 처음입니다. 뭐 당연히 보이콧하는 민주당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당이 굳이 보이콧까지 했어야 되냐? 그거는 국민과의 약속 아니냐? 이런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난나야님이 대통령이 저리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애초에 문제를 유발한 건 대통령 아닌가요? 라는 의견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일단 보이콧을 하긴 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할지 또
전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뭐 불참 이야기가 보도가 많이 되던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EXX라고 발언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과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대통령실의 어떤 그 발표에 따르면 EXX는 미국 의회를 두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두고 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대통령실. 네. 그렇죠? 그랬죠. 심야 브리핑에 따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시정연설이나 아니면 시정연설 앞뒤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하는지도 저는 주목거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감 표명이든 사과 표명이든 이런 게 할까요? 이것도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후에 대통령실 해명이 좀 달라졌던 것 같긴 한데 할까요? 아니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대통령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대변실에서의 어떤 그 저거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였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김은영 않았습니까? 부소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이. 네. 할지 이것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고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 간의 문답이 오갔는데요. 이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적용했던 핵심 혐의가 뭡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바로 그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문답이었는데요. 일단 한번 좀 들어주시죠. 삭제했다고 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다고 그죠? 봅니다. 예.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2020년 9월 20일부터 7, 8일까지 민스 체계 내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는 자료 중에 국방부가 원본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죠. 예. 확실하죠? 예. 그렇다면 원본이 다 있는데도 왜 삭제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삭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삭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소위 혹세무민이거든요. 원본이 있는데 무슨 삭제입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그 당시에 삭제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지금도 장관께서 열람하실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생산부대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복사물 10개 중에 5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삭제라는 게 범죄입니까? 그 판단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 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뭐 그러니까 분석하고 말 게 아니라 일단 저 궁금해서니까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되묻는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등에서는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반면에 당사자나 민주당은 이거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오간 문답은 이거와 관련된 지금 문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고 이해 정리가 안 됐던 게 기초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답을 잘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원본 삭제 지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복사본 삭제 지시라는 것이고 그러면 삭제 지시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게 뭡니까? 그것의 어떤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원본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삭제라고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원본 자체를 싸그리 없앴다. 이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제 국회에서 또 이야기가 오가길래 네.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특히나 서욱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뭐냐면 공용 전자기록 손상이라는 혐의가 바로 이 관련 혐의거든요. 법률 용어로는. 네. 그러니까 공용 전자기록 손상인데 그런 전자기록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 이런 형식적인 규정 말고 그 자체가 은폐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좀 누가 좀 정리해서 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짧은 머리로는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갖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밈스 체계랑 원본을 가진 부대랑은 다르다. 밈스라는 별도 체계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배 의원이 아니 군이 매년 6,500건 밈스에 있는 거 삭제를 한다던데 그러면 군이 매년 6,500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물었거든요. 그 말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헷갈리죠. 네. 김종인 님도 헷갈리시고 계시네요. 요즘 보면 단어의 정의가 내가 알던 그 뜻이 아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그냥님 원본 있으면 사본은 삭제할 수 있지 않나요?
매노님, 원본이 남겨두고 사본을 없애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촌철님들도 헷갈리고 계십니다. 이건 진짜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궁금증을 던지는 건데 오늘 마침 하태경 의원하고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죠. 네.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해왔던 그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될지 이건 좀 3부에서 여러분 귀 쫑긋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JB타임스는 이제껏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